안녕하세요. 글 쓰는 푸들 동건마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조금 더 색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돌아왔어요. 사실은 이제 작가님이 그냥 글만 쓰시는 게 아니고 직함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레이블 운영과 출판, 그리고 또 뭔가 1인 사업자로서 이제 살아가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우선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왜냐면 유튜브도 찍고 네. 인터뷰도 가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거든요. 내가 1인 사업자인지 네네. 뭐 하는 사람, 예술가인가 자영업자인가 혼란이 오는데 사실 작가님도 굉장히 네네네. 많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좀 그런 편입니다. 네,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 연재도 하시고 또 출판도 꾸준히 기획하시고 네네. 또 직접 관여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아.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그냥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같이 하시는 이유도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작가로 데뷔하는 시기보다 오히려 차후이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데뷔작이 이제 파수꾼들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공모가 됐던 작품이 황금가지랑 계약이 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데뷔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이 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 책이 계약을 2013년에 했는데 책이 2018년에 나왔어요. 네? 5년 뒤에? 네, 거의 한 5년, 4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책이 나올 듯 안 나오니까 이게 뭐 난 작가야 뭐야 이러면서 약간 그때는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약간 제가 다른 이제 활동들을 좀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이라든지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약간 대학원을 그런 창업을 하는 대학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창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 기업 쪽 관련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던 이유가 지금보다도 이제 작가나 창작자들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법인이라기보다는 회사를 먼저 하겠다,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코어 스토리라고 하는 콘텐츠 스토리 디자인 스튜디오, 즉 이제 약간 스토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뭐랄까 연구하고 이제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도 만나고 또 제가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제가 또 글을 써서 연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는 저도 처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언제 혼란이 저는 왔냐면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혼자서 이걸 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직원을 늘려야 되나? 그러니까 직원을 늘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거의 혼자서 모든 창작 활동이나 일을 다 하고 기획도 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직원이 생긴 순간 저는 그 뭐랄까 회사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창작 활동을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나는 어쨌든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작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려니 창작 활동이 거의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창작 활동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1인 법인으로 아예 좀 축소를 시키고 내가 이 회사의 법인 활동과 내 어떤 창작 활동을 같이 병행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갈림길에서 그렇죠. 선택을 조금 네네네. 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신 맞습니다. 편이네요. 만약에 그때 회사를 키운다고 생각했었으면은 좀 더 콘텐츠 제작사라든지 네, 좀 그렇게 갔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스토리라든지 네. 영상화에 뭔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 그런 회사가 됐을 그런 수도 거 아니면 있겠네요. 외소설 CP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거 워낙 또 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했어서도 지금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제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때는 그런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쓰는 게 좋아서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 창작자로서 좀 어느 정도 브랜드 네임을 갖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 하셨어도 되게 네.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약회가 좀 그런 역할이긴 해요. 계약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계약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회사 일이라기보다는 친목
단체에 가깝거든요. 그쵸. 제가 이제 이걸로는 돈을 벌겠다 생각을 만들기보다는 좀 말씀드렸던 어떤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호러라고 하는 장르가 한국에서는 거의 출간이 안 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호러를 쓰는 작가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 그게 사실 게이학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내려놨던 그런 사회적 가치에 약간 반영된 부분이 게이학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를 약간 축소판으로 네네, 약간 맞습니다. 좀 더 친목도모 네네, 위주로 이제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드릴 건데 이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이제 괴이학회라고 하는 레이블을 조금 운영하고 계신데 작가분들이랑 콜라보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네네. 출간까지 직접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이학회를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지 사실 이게 콜라보라는 게 뜻이 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네네네. 하면 시너지도 나고 문제가 없는데 네네네. 사실 사람이 다 내 맘 같은 그렇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는지. 이게 의외로 게이학회는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거의 없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전에 이제 회사를 처음 이제 초기에 진행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작가들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제 막 열정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아마추어 작가분들 혹은 이제 약간 에세이 작가분들이라든지 좀 이런 작가분들하고 먼저 좀 어떤 작은 책들 이런 거를 이제 내겠다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뭘 몰라가지고 되게 작가님들 실수도 많이 하고 되게 좀 어려웠어요. 뭔가 하기가.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그쪽 분야를 잘 모르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좀 되게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때 막 에세이류나 작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한 2, 3년? 그쵸. 전반도 있었는데 엄청 붐이었었으니까. 그때 제가 했었을 때가 2014년? 15년? 이럴 때여가지고 뭐 그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고 또 그때는 또 지금처럼 막 POD나 책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쵸. 방법이 네, 조금 다양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옵션 인쇄도 되게 좀 양을 좀 많이 할 때였고 맞아. POD도 그렇게까지 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도 사실은 되게 지금과 같은 퀄리티로 책을 쉽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그쵸. 때문에 지금은 되게 소량 인쇄가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300부만 돼도 옵션 인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시중에 파는 책만큼의 어떤 분량이 나오는데 그때는 한 3,000부 정도 찍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3,000부는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관하는 게 문제잖아요. 보관도 해야 되고 판매도 그거. 해야 되고 그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보관하는 것도 돈을 내요. 보관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좀 딴 얘기긴 한데 네. 며칠 전에 저희 베란다에 쌓아놨던 네. 책들을 다 창고로 보내느라고 네. 한번 그때 25박스 정도를 저희 집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옮기는데 헐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본사도 직접 하셨어요? 배본사를 안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안 많았죠. 근데 그게 간과한 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불어나요. 그래서 종소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괴이 서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괴이 서울부터 괴이 도시부터 괴양이까지 해가지고 제가 또 보드 게임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겨우 이제 풀필먼트하는 회사 그 배송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내서 자동화하는 거를 겨우 끝냈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배본사 만약에 하실 분들이나 좀 생각 네네네. 있으신 분들은 배본사도 기본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프로그램 사용비가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권당 출고될 때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한 달에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 않는 이상 배본사를 하시면 약간 마이너스가 되실 맞아요. 만한 부분도 있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이학회 쪽은 그래도 좀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좀 커뮤니티 활동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좀 트러블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또 약간 이제 제가 순문학도 좀 공부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좀 했었었는데 사실 여기 장르 문학 쪽에서 호러 하시는 작가님들이 되게 좀 뭐랄까 좀 더 그 옹호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되게 적극적이시고 되게 좀 같이 으쌰으쌰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좋네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을 할 때 서로 각자가 이제 왜냐면 이 시장이 되게 좀 황무지 같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라도 같이 좀 친하게 지내서 같이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같이 제가 뭐 하자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같이 뭘 할 때도 전혀 어려움 없이 좀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저는 되게 사실 좋아요. 이게 장르 문학 쪽에서 레이블이 많이 나오는 게 음. 저는 너무 응원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 네네네.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협회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리하시는 그쪽에 좀 레이블이 네네네.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호러 같은 쪽에서도 이제 괴이학회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스릴러랑 미스터리는 없나요? 근데 스릴러 미스터리는 의외로 그거는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오. 그쪽은 그래도 이제 출판사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게 없어. 근데 그쪽도 대부분 한국 추리작가협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예, 좀 같이 묶여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그렇게까지 협회가 이제 좀 협회라는 게 좀 생길 만큼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아직 좀 정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에서. 맞아요. 지금 약간 장르 문학도 성장하고 있는 네네네. 단계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그래도 더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좋았던 게 한국 추리작가협회가 저희랑도 같이 이번에 그 콜라보 하면서 그 괴이한 미스터리 했었을 때도 좋았던 게 지금 개간 미스터리가 계속 쭉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다가 지금 저희 그때 괴이한 미스터리 나왔던 나비클럽이라는 출판사가 아예 딱 맡아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지금 그 개간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국 장르 문학 쪽에서 큰 발전이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운영을 좀 재밌게 즐겁게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부럽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좀 드려보면 네네. 이거는 사실 좀 결혼을 하셨고 저도 네.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맞습니다. 전업 작가 겸 기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한 지가 한 7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데 주변에서는 네네네. 결혼했는데 네. 뭘 고민을 하냐, 남편이 돈을 벌지 않냐, 이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네네. 결혼이랑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싶은 포션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벌어와야 제가 또 생활비를 써야 되는 그렇죠, 포션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업으로 작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독립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도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또 이제 전업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떠세요? 일단은 수익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웹소설 쓰고 나서부터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웹소설이 확실히 좀 그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 문학 쪽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써서 이제 거의 보통 이제 일반 장르 쪽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되면은 장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었을 때의 어떤 뭐랄까 좀 비용을 계산해 봐도 그렇게 크지 못해요. 아무래도. 맞아요. 왜냐면 책이 팔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초특급 작가님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글을 써가지고 정말 뭐 약간 좀 일반 직장인의 연봉만큼 프리랜서로 가져가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긴 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좀 웹소설 쪽으로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잘 되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했던 처음 작품은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공모전 했던 것도 뭐 그래도 한 어느 정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부터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르 문학을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안정적인 직장과 병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말 중 하나가 저 소설 쓰려고 직장 그만뒀어요. 이 말. 얘야. 안 얘야, 돼요. 잠깐만 생각을 하고. 안 돼요. 좀 물어라도 보고.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착각하시는 게 그렇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으면 글을 많이 쓰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야. 아닙니다. 더 안 써지. 안 써집니다. 그건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약간 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절박함이 떨어져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게 루틴이 잡혀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썼을 때는 일종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와서 이제 글 쓰고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루틴이 잡혔는데 이 시간이 비어버렸잖아요. 그럼 내 루틴은 여기만 지금 글을 쓰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는 여유 있는 시간이니까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산책도 한번 가고 친구도 오랜만에 뭐 한잔 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정말 훅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늘어지게 되니까. 늘어집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는데 이 문지방 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맞아요. 일어나서. 맞아요. 왜냐면 요즘은 또 누워서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작가를 해보겠다라는 거는 저 역시도 약간 말리고 네. 싶은 부분이고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캐로 조금 꾸준히 하시다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인다 하셔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그래서 그때 저도 웹소설 관련된 유튜브들 되게 많이 보는데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갈드 작가님이나 뭐 글쓴이계 작가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력 있으신 작가님들이 하시는 말 중에서 이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연봉에 한 몇 배라고 하셨더라? 3배인가 5배인가? 본인의 연봉보다 그 정도 이제 벌고 더 이제 여유가 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둬도 늦지 않다. 왜냐면 이게 진짜 그만두고 글을 썼을 때 정말 웹소설이 수익이 되긴 하지만은 그게 진짜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웹소설은 정말 밑에가 한계가 없어요. 맞아요. 네. 내려가면은 정말로 내가 한 달에 5,000원? 3,000원? 꽤 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게 떨어질수록 초조해지니까 더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마음이 초조해지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것까지 감안했었을 때는 좀 안정적인 어떤 기본적인 내 생활이 되는 부분을 좀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루틴을 찾으면서 점점 루틴의 시간을 늘려가야지 그냥 무작정 막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혼자라든지 아기가 없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책임져야 될 부양가족이 그렇죠. 있어. 또는 내가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이 있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진짜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려워요. 저도 만약에 애가 있었으면은 좀 적응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육아는 시간을 많이 좀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또 변수도 많이 네네네. 있고, 그리고 키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아이를 자연적으로 키우고 싶어. 나는 많이 돈을 안 쓸 거야 해도 아이가 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이번에 갤럭시 그거 플립 사줘 하는데 끝까지 안 사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라.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한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예상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회사로라도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놓자.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프리랜서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쪽은 되게 리스크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내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 맞아요. 계속 보호장치를 하나 두 개씩 마련을 하면서 이 하는 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가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이 주식하는 건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특히나 단타 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만약에 본인이 그냥 우량주만 사서 장타로 그냥 쭉 가신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덜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본인이 코인이라든지 단타 주식으로 계속 이거를 신경 써 본다. 이런 분들은 작업 못 해요. 그쵸. 뭔가 배당금을 조금 노리거나 아니면 조금 우량주를 낮은 가격에 사서 내가 한 2년, 3년 오래 보고 가져간다 하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코인이나 또 이제 이게 약간 흐름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로 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작은 뒤로 하고 그거 만약에 정말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글 안 쓰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기분 나쁘다고 글 안 쓰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작가님 본인 이야기는 아니시죠? 제 이야기는 다행히 아닙니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멘탈이 많이 좀 깨지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요. 조금 약간 리스크가 높은 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조금 줄이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제가 드린 질문지에 없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해보냐면 애매한 재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망생 분들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고 책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애매한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굉장히 특출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지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매한 재능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애매한 재능은 없다고 보고 애매한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재능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재능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웹소설 한 번도 안 봤는데 조금 해보니까는 웹소설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냥 썼더니 딱 돼버렸어. 이런 건 사실 재능입니다. 근데 했는데도 뭔가 안 되고 미적미적하고 해. 이건 재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재능이 애매한 재능이라는 말 속에 스스로 숨기지 마시고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재능이 없으면은 없는 것만큼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오래 써오긴 했지만은 글을 막 엄청 잘 쓰거나 뭔가 수려한 문장을 쓰거나 막 기가 막히게 감각적으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글 쓰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봐요. 재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장점을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생산력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대중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어그로를 끌어서 좀 시선을 잡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없는 재능을 약간 보충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글을 빨리 쓴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쉬고 열심히 쓰잖아요. 그죠. 재능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 5일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막 팍팍팍 올라갔으면은 굳이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생산량을 내서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과 좀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더 좀 뭔가를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장점은 뭐 글쓰기 재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성실한 면이 좀 있고 루틴을 좀 빨리 잡고 좀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걸 쓸 수 있으니 이거를 장점 잡아가지고 일단 많이 쓰자.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좀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지 말고 빨리 아님을 깨닫고 다른 측면의 장점을 찾자. 그래서 약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본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게 더 낫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했는데도 버티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그 버티는 시간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근데 그건 좀 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응원해 주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 와이프죠. 와이프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냥 쟤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제 여자가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단 운이 좀 좋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작은 성취를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작은 공모전이라도 일단 해요. 해서 상을 받아요. 그러면 되게 조그만 상이고 이제 막 돈도 얼마 없어요. 근데도 이걸 해놓으면은 일단 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은 뭔가를 했구나 이래가지고 약간의 조금 불신을 좀 그래도 약간 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본인이 좀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한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 하시면은 되게 작은 거라도 조금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공모전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뭐 되겠어? 이거 뭐 돼도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좀 염세적이거나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원스토어 뭐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작아요 확실히. 블라이스, 원스토어 뭐 여러 가지 공모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작은데 그런 거라도 받아가지고 일단 내가 뭔가 성취를 보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 선택이긴 하죠. 그쵸.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취를 빨리 낼 수 있다면은 그런 한 게 맞지만은 지금 내가 좀 봤을 때 성장 시간이 좀 걸리겠다. 내가 좀 길게 보고 가야겠다 한다면은 그런 작은 성취들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고마우신 가족분들 네. 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시면 가족분들 말고 네네. 이제 사모님 아내분한테 보내주시면 좀 어떨까요? 이 기회를 빌어서. 네. 항상 나를 믿어서 정말 고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거를 믿어주지 못하면은 좀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열심히 쓰시고 또 사랑꾼이신 김선민 작가님을 좀 만나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개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네. 모르겠는데 저는 도움이 됐고 제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니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김선민 작가님께서는 다양한 작품들 계속
연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웹소설, 그 다음에 장르소설 단행본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조금 진행하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활동을 좀 지켜봐 네. 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혼자 일해요에서는 또 다음 게스트분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제발 다음번에 다시 만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알람 설정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